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최병일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이슈를 있다라는 프로그램은 최근에 일어나는 시사 이슈들이 사실은 그 과거에 뒤에 있는 배경들을 이해하면 의미를 더 저희가 쉽게 해석할 수도 네. 있고 또 앞으로 지금의 뉴스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매일경TV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의사결정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친구들과 어떤 대화할 때 술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얇지만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아는 척 해야죠.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좀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 스카프 그러니까요. 혹시 오늘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오늘 약간 그 승무원 느낌, 스테이스 느낌 나요. 저는 감기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항공업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인수합병이 얘기가 나온 게 2020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년이 다 됐는데 시간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당시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3년 전이면 어떤 시기일까요? 코로나 시기. 코로나가 막 네. 시작된 시기인데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이에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의 고정비가 투입되는데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항공기를 운영해서 이것들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버리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코로나라서 이제 그 금리는 높지 않았어요. 금리는 높지 않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정비들, 부채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좀 어려워서 금호아시아나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제 다른 매각할 대상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그걸 왜 인수하기로 한 거죠? 네.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사실 특히 동종업계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수평적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손쉽게 항로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기존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만 좀 들어보면 사실 인수합병이 되면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은데 이게 3년이 지났는데 왜 네. 아직까지도 이게 진전이 없는 건가요? 사실 의아하실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이제 그 과정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서 독과점으로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좀 막고 있어요. 왜요?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네. 경쟁이 치열해야 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제가 들고 있는 볼펜이라든지 네.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저희가 만약에 이거 생산한다면 훨씬 더 고가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기술 개발도 하고 가격도 낮추면서 소비자들 효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점이 되거나 독과점이 되면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술 개발하고 가격을 싸게 공급하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써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좀 덜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균형이 깨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조사하고 이제 독과점이 강화될지 이제 여부들을 보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국내 정부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 근데 왜 다른 나라에서까지 관여를 하는 거죠? 그쵸. 이게 재미있는 이슈예요. 네. 대우해양조선이 이제 매각될 때 결국 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못했던 네. 이유는 지금과 비슷한 구조예요. EU에서 반대해서. 정말요? EU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됐죠. 항공권, 그러니까는 그 비행을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한 허가, 그 다음에 해상권,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바다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 이런 것들은 민간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는 독과점이 형성돼서 대한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유럽인들이 더 비싸게 항공료를 써야 될 거고 또 이제 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에서 견제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작년에 중국까지는 승인을 해줬어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제일 메인으로 남은 게 이제 미주 노선하고 이제 유럽 노선들인데 그럼 우리 항공 슬롯도 많이 반납할게 하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양보하면 합병하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할 만큼 또 많이 양보를 하고 있어서 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이유가 강경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요, 소비자들은 인수합병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항공료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또 리오프닝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항공료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인수합병이 돼서 더 오르면
사실 부담은 소비자들이 너무 크거든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항공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는 폭발했죠, 수요가. 네. 그동안 눌려있던, 코로나 네. 눌려있던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이 오른 것도 있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서 유가가 엄청 올랐어요. 국제 유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관계 당국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장에 맞게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그래도 오르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좀 더 지나서 네. 이제 유가도 충분히 안정이 되고 공급량도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도 독과점이 되면 가격 인상이 될 우려가 있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건을 달았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 이내 수준에서만 항공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네. 그건 당연히 뭐 대한항공이 받아들였고요. 그럼 독과점 이슈가 있어도 이제 합병을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항공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으니까. 10년 안에 빨리 여행을 많이 가야겠다. 그리고 많이 오르기 전에 빨리 가야겠네요.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세계 7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국가에도 좀 좋은 일인가요, 그게? 일단은 기분 좋지 않나요? 세계 10인데, 세계 7위다, 이런 거. 세계 10인데 네. 합병을 하게 되면 7위 혹은 그 이상, 7위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어딘가요? 에어프랑스예요. 네. 에어프랑스를 제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유가 싫어할 만해요. 그러네요. 말이 또 되네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인하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가가 줄어들 테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영이 잘 된다면. 네, 이슈를 잇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 이슈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네. 항공산업의 특성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이슈 접하면서 독과점 얘기 또 할 수 있어서 더 많이 정보들 또 알게 되시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박사님 또 기장님 같은데 저도 약간 흉내를 내봤는데 컨셉을 색깔을 잡으셨군요. 네네. 저희가 또 이런 깨알 준비를 앞으로도 많이 할 테니까요.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